안녕하세요. 프리랜서십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여전히 힘든 장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고수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초심자는, 매크로를 보더라도, 예측도 힘들고, 자산 분배도 약하고, 그래서 항상 하던 대로 기업 공부를 하고 산업 공부하는 게 최선인 듯 합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좋은 기업 쉽게 팔지 마시고 장 반등할 때까지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제가 지난번에 인바디 공부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1분기 실적이 나온 지가 좀 되었지만 너무 늦지 않게 한번 인바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드리자면,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해시 플레저라는 트렌드가 소개가 됐었고요. 이거의 요체는, 즐거운 건강 관리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해시 플레저라는 키워드를 보면서 떠올렸던 게 인바디고요. 그 배경은 기본적으로, 이런 체계적이고 정확한 본인의, 그 몸에 대한 분석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내 체중, 친구 이런 점수화가 돼서 조금 게임식으로 자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들 수 있었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골격근 양이랄지 되게 디테일한 목표를 설정을 함으로써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달성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런 인바디 그러니까 특히나 가정용 인바디의 침투율이 이런 트렌드와 인바디가 가진 이런 경쟁력이 더해지면서 조금 더 침투율이 높아지고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일단 시작했었고요. 재미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도 건강관리가 개인들에게 조금 더 크리티컬한 이슈가 되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 관점에서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비혼이나 출산율이 낮아진 이후에는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1인 가구 비율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좀 배경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MZ가 건강에 고관여인 이유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각자 도생적인 삶을 좀 살아야 되고, 내가 건강을 안 챙기면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챙기면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대면 문화나, 이로 인한 외로움, 그리고 직장 환경의 양극화, 그러니까 양질의 직장들이 사라지고 긱 이코노미로 대변되는 이런 플랫폼 관련된 직장들 그리고 계약직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서 직장 환경들이 좀 양극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직장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 심리 때문에 음식 측면에서도 고칼로리나 배달 음식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환경을 봤을 때 본인의 건강을 더 지켜야 될 사회학적인, 인문학적인 환경은 조성됐지만 이런 직장 환경이나 경쟁 강도를 봤을 때 이런 건강을 지키기 더 힘든 구조로 사회가 가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강하지 않고 이런 데 흔들린다면 조금 더 건강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들은 건강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사회학적인 접근을 좀 해봤었고요. 영원한 메가 트렌드죠. 사실은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고령화나 평균 수명이 상승하면서 건강에 고관여를 가 되고 있다는 현대인의 상황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메가 트렌드로서 기저에 깔려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해시 플레저로 대변되는 건강관리, 재미적인 요소가 가미된 건강관리와 두 번째는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최근에 MZ 세대들이 자기 개인 건강 관리에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로 인바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도식화해 보면 예전에는 질병 치료 중심의 의학이었지만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관리 니즈가 좀 증가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비용이 증가되고 체계적인 관리 니즈가 높아지면서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 이런 수요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재미 요소까지 추가하면서 건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니즈가 증대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크게 보면 치료의학 중심의 의학 체계에서 예방의학으로 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바디는 결국에는 건강관리를 하면서 2단계에서 병원 건강검진을 하면서 개인들은 간접 경험을 했고요. 병원과 인바디의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문가용 인바디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개인과 인바디도 신뢰 형성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직접 경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가 제 예측이 맞다면 돌아간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경험은 결국에는 가정용 인바디의 침투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면서 인바디의 가정용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가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5년 내에서 올타임 하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1분기 매출액은 386억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5년 내, 뭐 사실 6년 내에 거의 17년 대비 2배가 매출이 됐고요. 사실 17년 1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 작년 물론 재작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게 1분기 실적만 연도별로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1분기에서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역대급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115억이었고요. 17년도에 45억인 거를 감안하면 거의 3배 가까운 영업이익의 증가가 이루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도 1분기 실적만 모아놓은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6년 내 최고치를 찍은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숫자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분기 순이익과 영업이익률도 역시 올타임 하이가 나왔고요. 1분기 순이익은 101억, 1분기 영업이익률은 29.8%. 제조업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 순이익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역대급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순이익은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무적인 것은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있다. 매출 증가나 영업이익 자체에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영업이익률 자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무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영업이익률 증가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출이 증가됐지만 판관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판관비 비율이 감소한 영향이 영업이익률의 상승을 불러온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판관비가 178억이었는데 이 수치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다소 내려온 수치고요. 매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판관비가 줄었고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판관 비율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내려온 거라고 좀 보실 수 있고 약 46%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사실 뭐 계절성이라는 게 있고 분기별로 부침이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무식하게 한번 연 환산해서 1분기 순이익을 곱하기 4 해서 현재 시총에 멀티플을 계산해 보면 9배 정도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주식들이 내려가 있음에도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성장하는 산업에서 세계 1위의 기업이 퍼 9배는 박하다. 국내 기준으로 봐도 박하다. 뭐 예를 들면 국내 1위 기업인 뭐 파크 시스템즈,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을 비교해도 굉장히 싼 편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혹시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이 체성분 분석기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봤는데 그 부분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걸로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여전히 멀티플 기준으로는 짜다. 인바디가 건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짜다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를 보시면 4월 중순에 32,000원 찍고 전체적으로 쭉 하향해서 지금 26,700원 정도 돼 있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 블로그 현인 글을 제가 참조를 해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수출입 잠정치에 인바디 주가가 연동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역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수출입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전월 통계는 다음 달 1일에 나오고 당월 1월 1일에서 10일 통계는 11일, 그리고 당월 1월 20일 통계는 21일에 제공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1분기 실적이 5월 15일경에 나오지만 이전에 4월 수출 실적, 5월 수출 실적을 발음이 이르죠. 5월 수출 실적을 1분기 발표하기 전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현인 분들께서는 4, 5월 수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안 좋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 기간 중에 뭐 미국 장도 안 좋았고요. 뭐 인플레이션, CPI 이런 것들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4월 중순 이후로 굉장히 좀 주가가 안 좋았고요. 그래서 보면 이 수출입 잠정치에 주가가 연동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수출입 데이터와 1분기 실적에 나온 데이터가 얼마나 예측력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HS 코드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최성분 분석기의 코드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 코드를 넣더라도 인바디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코드가 9018 1980입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이제 고정 댓글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좀 남겨놓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이 수출입 데이터의 1분기 금액을 보면 284억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데이터에 의하면 인바디의 수출 금액이 284억이다 라고 좀 돼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수출 금액이 어떻게 되냐? 287억입니다. 그래서 통계청 기준의 수출 금액이 284억이고 해외 매출이 287억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측력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입 데이터에 주가가 연동된다는 현인들의 말씀이 오히려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인바디란 기업을 좀 오랫동안 보시려는 분이 있다면 수출입 데이터까지 계속 이렇게 트래킹해서 분기별로 뭐 사파를 한다든지 트레이딩 한다든지 이런 걸 좀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만 분기별로 트레이딩 하실 분은 수출입 데이터를 꼭 보시라 라고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한 인바디 수출액 금액의 예측력을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2분기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 4월달, 5월달 금액은 좀 나왔고요. 6월달은 1일에서 10일까지의 잠정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이 금액에 곱하기 3을 하면 6월치가 나온다고 좀 가정을 했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약 182억 정도의 매출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의미하는 바는 2분기 매출이 역성장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1년 작년도 EQ 매출을 보면 338억이었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정도가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2분기 실적은 쇼크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이거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서 주가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쇼크보다는 한 이 정도로 아마 예측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인바디를 트래킹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분명히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할 테니까요. 그래서 중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 대응을 하실 분은 수출입 데이터를 꼭 참조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IR 통화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2분기 수출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만한데 이게 좀 답변이 가능한 영역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가별로 보면 뭐 중국이 만약에 뭐 많이 줄었다 하면 봉쇄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IR 통화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숫자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순환 구조. 결국에는 국내 기준으로는 가정용이 침투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 매출 성장 위해서는. 해외에서는 아직 인바디의 네임 밸류가 국내만큼은 약하기 때문에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 시장이 키 팩터가 될 것 같다. 결국에서는 국내는 가정용, 해외에서는 전문가용 침투가 결국에는 인바디의 두 개의 심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차기철 대표께서는 혈압계에 조금 더 사활을 걸고 신사업으로 이미 혈압계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을 개선한 혈압계를 통해서 조금 더 혈압계 시장을 점유율을 높여가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간단히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면요. 1분기 때 가정용 매출은 내수가 24억, 수출이 16억이었기 때문에 21년도 매출 대비해서는 플랫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플랫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좋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플랫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위안을 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성장이 내수에서 나오는지 좀 트래킹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가정용 쪽은 플랫하게 나왔다. 1분기에.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가? 해외를 보면 21년 매출을 지역별로 해놓고 1분기 매출을 했을 때 21년 총 매출 대비 1분기 비율이 어쩌나 했을 때는 산술적으로는 뭐 계절성을 무시한다고 하면 25%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25%를 상회하는 수준의 해외 매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무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1분기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고서에 분기별로 국가 매출을 명시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QOQ로 비교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QOQ로 국가별로 비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해외 쪽 매출이 1분기에 인바디의 서프라이즈를 견인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뭐 일본 쪽, 미국 쪽 이런 쪽이 좀 많이 좋아 보이고 중남미도 많이 좋아 보이고요. 이런 쪽들이 해외 매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바디 1분기 매출의 서프라이즈에 견인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좀 특이사항은요, 생산 능력 측면에서 좀 변화가 있는데, 가정용 제품을 줄이고, 혈압계 쪽을 많이 올렸다. 보시면, 가정용 제품이 12만 대였는데, 이거를 거의 뭐 4분의 1을 하더라도 3만 대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13,000대 수준을 줄인 거는 3분의 1로 줄였고요. 그리고 혈압계 쪽을, 연간 5만 대 하던 거를 분기에 5만 대 했기 때문에, 거의 2.5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정용 제품에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혈압계 시장에 새로운 제품의 출시가 임박한 것 같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캐파를 급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차기철 인바디 대표가 인터뷰한 걸 보면 시장 판도를 뒤흔들 신제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고요. 혈압계 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이유로 체성분 분석기 시장보다 10배 정도 큰 시장이고요. 이것도 그 일본의 T사가 사실은 체성분 분석기 시장을 점유를 했었는데 인바디가 이걸 좀 뒤집은 이력이 있죠. 혈압계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옴론이라는 기업이 세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차기철 대표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제품을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혈압계도 일본의 타미야를 제치고 인바디가 체성분 시장을 석권한 것처럼 혈압계 시장도 같은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재밌게 살펴볼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신제품의 방향은 뭔가 사용상의 편의보다는 정확도를 높인 고급 제품
그리고 만성질환자 위주의 공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가정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확도를, 편차를 줄인 정확도를 높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이제 생산 능력의 재배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조만간 시장에 출시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1분기 보고서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인바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결론적으로 1분기는 6년 내 어느 분기를 보더라도 거의 역대급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예측치가 되는 분기 매출의 예측치가 되는 수출입 데이터가 2분기에 좋지 4, 5월 달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2분기에는 QOQ 아니 YOY 대비해서 역성장이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렇더라도 전반적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아이디어에 좀 동의하시면 인바디란 기업은 꾸준히 한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전적인 보고서 읽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최근에 이제 박석중 이란 분이 팀장인가요? 박석중 팀장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용이 괜찮고 어느 정도 영상을 여러 개 봐서 이해는 했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분쟁의 비용이란 보고서를 읽고 구독자분들의 시간을 좀 아껴드린 차원에서 정확하고 그리고 깔끔하고 축약해서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을 챙기시고 항상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대하시면 조금 더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알람 설정을 하지 않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로운 투자 생활이 외롭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는 프리랜서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